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음, 네. 좀 바쁜 한 주였어, 나는. 아, 요즘에 저 전국 일주가 거의 많으시죠?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지난주에는. 와, 월요일 날은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 가서 강의하고, 화요일 날은 아침에는 저기 경복궁 옆에 있는 생산성 본부 가서 강의하고, 다시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녁에는 부산에서 경제인 포럼 강의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음날 내가 하필 수요일에는 그 충북 당진에 있는 송악고등학교에서 전교생 특강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산에서 당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소카.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쏘카를 다시 당진에서 다시 아, 부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차로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전날 경제인 포럼 끝나고 이제 밤 9시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래서 그날 밤에 서울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왜 밤 10시, 11시에도 기차는 있고, 그러면 서울에 오면 새벽 1, 2시 정도 되거든? 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수면 패턴이 틀어지니까, 원래 내가 10시 전에는 그래도 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고, 마침 이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처럼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될 때는 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앱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고속버스 이제 그 티머니고 있어요. 고속버스 예매 앱. 네. 근데 여기서, 이 터미널들을 다양한 터미널을 눌러봐야 돼요. 이를테면 그냥 부산, 당진 그러면 안 나올 수 있는데, 부산엔 또 터미널이 몇 개가 있는데 서부 터미널이 있어요. 사상 터미널. 서부 터미널에서 당진 이렇게 누르니까 하루에 2번 버스가 있는 거예요. 어,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버스가 2대 있는데 그래서 그 버스 타고 와 세상에 근데 힘들었어. 5시간 걸려요. 어디 당진에서 부산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당진까지 아, 부산의 당진. 당진까지 가서 5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당진 가서 이제 전교생 강의 와 대강당 강의는 다시 한번 느꼈지만 할 게 못 돼. 아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전교생 강의는 왜 힘드냐 하면 학생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학생들 눈이 안 보여. 너무 멀어서. 나는 강당 위에 끝에 있고,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강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가, 목요일 날은 이제 제가 건강검진 이제 준비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건강검진 했어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무사히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는 한양대 사범대학교 진로 특강 갔다가 어제는 토요일 날 이제 안산에 있는 성포도서관 가서 저자 강연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는 이제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목도 많이 쉬셨고, 음, 지금 시간이 사실 9월, 오늘 며칠, 15일 아침 음, 6시잖아요. 예, 음, 저희가 녹음 시간을 아예 그냥 새벽으로 그렇지. 땡겨서, 예, 아침형 인간 둘의 만남. 아침형인가 둘에, 예. 그, 근데 지금 보면은 KTX 없으면, 음, KTX나 고속버스, 특히 KTX 없으면은 이 일 자체가 안 되시는 그런 그렇죠. 직업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경쟁력은 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이런 스케줄을 내가 소화를 하려면 건강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 음, 방식을 70, 80에도 이어가고 싶은데 물론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일은 덜 하겠죠. 일은 네.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다만 지금은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뭐가 있냐면 추후의 진자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후의 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추후의 진자가 우리가 왜 시계 만약 그걸 생각하면은 한 여, 어, 오후 8시에서 4시 사이만 추가 왔다 갔다 생각해 봐요. 그 시계판에서 네. 8시에서 4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내 범위라고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저는 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11시부터 1시까지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그 널뛰듯이 엄청 저 한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또 한 반대로 끝까지 가거든.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요 정도가 이를테면 한 9시 정도가 나한테는 편안한 지점이구나. 9시에서 3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5시에서 7시 사이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편하기는 한데 내 한계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난 항상 한번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한번 밀어봐요. 그게 이를테면 독서도 그렇고 영어 공부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이를테면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진짜 막 1년에 책 한 권을 외웠던 미친 시기가 있었고 책을 읽을 때는 1년에 250권을 읽는 미친 시기가 있었고 약간 끝까지 해보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요거가 내 한계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낮춰서 하는데 하여튼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아, 내가 70, 80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다. 건강해야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서울에서 불러주는 곳은요, 경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서울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다들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니까 작가들은,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수요는 있거든. 저자 네. 강연을 듣고 네. 싶은. 근데 지역은 워낙 왔다 갔다 왕복 막 한나절이 드니까 음. 서울에서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시간이 되고 둘째 체력이 되어야 가능할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저는 그래도 MBC 퇴사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MBC를 다니는 동안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차 소진 투쟁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020년 명퇴하기 전에 한 4,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약간 삐딱한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하도 일을 안 주니까 오케이, 니들이 일을 안 시켜? 그래, 그러면 나는 놀겠어 라는 생각으로 연차를 다 소진했어요. 사실 연차만 해도 한 20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연차를 어떻게 소진했냐면 부산에서 무슨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의 요청이 있거나 저기 목포에서 중학교 진로 특강 있거나 한 거예요. 음. 당일치기로. 네. 그러면서 그래도 회사에서는 나를 안 쓰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그 나의 쓰임새에 내가 일단 감동을 해요. 음. 아,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음. 이거를 1년에 20일씩 계속 연차를 쓰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퇴사하면은 1년에 20일이 아니라 365일을 이렇게 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음.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제도 제가 이제 안산 성포도서관에서 강의하면서 노후 대비는 60 이후에 노후가 되어서 하는 건 노후 대비가 아닙니다. 40대, 50대 조금씩 짬 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씩 이제 다른 일,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연차를 쓰면서 근무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를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요청하시는 음, 그 뭐 강의나 강연을 요청하시는 쪽에서 음, 그 주제도 패턴이 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아, 근데 이거는 요즘의 트렌드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예요. 어. 왜냐하면 그 도서관이나 연수원에서 나를 부를 때는 요즘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해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어. 하수예요. 음.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강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연락을 할 때는 내가 유튜브에 올린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강연이라든지 내가 쓴 책이라든지 이걸 보고 아, 선생님이 요즘 외로움 수업 책을 내고 노후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군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 이 음. PD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쓴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와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트렌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늘어난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낸 책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어떤 시류에 잘 맞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음. 외로움 수업이 딱 그랬어요.
작년에 그 책 내고 나서 갑자기 그 강연 요청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때 깨달은 게, 아, 사람들이 다들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죠. 그랬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그 PD 연합회 이런 데 제가 이제 글을 써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글을 썼고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그 PD 연합회에서 낸 이 공저로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막 PD 한 2, 30명이 그러니까 드라마 PD의 세계, 라디오 PD의 세계, 편성 PD의 세계 이걸 각자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 출판사에서 무슨 요청이 들어오냐면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학교에다가 할 텐데 혹시 강연 가실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 네, 제가 할게요 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쓰라고는 책을 쓰기는 쉽지 않은데 공저의 기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저를 하고 나면 출판사 측에서는 그래도 이 책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용기를 내서 강의하고 저는 그때 그렇게 공저로 책을 맨 처음 쓰기 시작했었고 그때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강의에서 강의 스킬을 익혔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장돌뱅이 김 그러니까 작가의 라이프를 한번 엿보면서 시작을 했고요. 박동원 부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뭐 하고 지냈어? 책 읽었어? 책도 읽고 자격증? 오. 서티피케이트를 하나 이 서티피킷 그러니까 네. 국제 자격증인 것 같다. 이게 국제적으로 쓰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나 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 했습니다.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그렇지. 자격증 하나씩 따고.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읽은 책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연관되는 얘기를 하나 엮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제가 지난주에 아마 다산 성곽도서관 소개를 지난해 해드렸죠. 그 소개해드리고 또 그 다음 고날이다. 고날 바로 또 아이야와 함께 우리 이제 집에서 지겨운 아들 공부한 들 좀 온 거 볼까? 그리고 같이 가서 또 하루 즐기다 왔고요. 그러면서 거기 저도 이제 뭐 작업을 할 게 있어서 하다가 잠깐 쉬면서 서가에 이렇게 쭉 도서관에 가면 그 도서관에서 이번 달은 이런 주제로 하면서 쫙 그 책을 큐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쭉 하듯이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 성곽도서관에서 최근에 그 북스탠드에 쭉 세워놓은 책들이 일부가 박시백 화백의 35년이라는 책을 박시백 재밌죠. 보셨어요? 그럼요. 35년. 저는 박시백 화백의 그 조선왕조실록을 전권을 다 집에 세트로 사다 놨어요. 저도 있어요. 애들한테 읽으라고. 그렇지. 그거는 사실은 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아이들이 만화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잖아요. 그죠? 네. 박시백. 네. 박시백 화백의 또 최근 새로 나온 고려상가? 그것도 그 새 책 코너에 우리 성북길빛 도서관 코너에 있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35년을 쭉 늘어놨는데 근데 이 35년이 전 처음 본 책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더만요. 꽤 됐어요. 네, 꽤 된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큐레이션을 해두셨고 그래서 얘를 짚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일제 35년을 그 디테일들을 이렇게 만화로 엮은 책인데 야 우리가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되게 짧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압축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역사를 압축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 재미없게 하고 그리고 많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맞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맞아. 그렇게 교과서 한 권에 압축적으로 배우면 안 될 과목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 오, 35년. 음, 음,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이런 인과관계가 생기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음, 너무 재밌게. 본인은 또 이렇게 쓰실 때 머리반일 음, 때는 이 역사적 내용을 충실하게 담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질 거다라고 해놓으셨지만 음, 절대 그렇지 않은 음, 35년 책을 보고 그리고 집에 빌려놓은 지 꽤 됐지만 음. 그 계속 밀리고 밀렸던 새 여자라는 책. 오, 조선희 작가님? 네, 조선희 작가. 이것도 오, 보셨죠? 소설. 예. 네, 네. 요거를 아니야, 또 근데 내가 새 여자를 읽었던 거. 하여튼 그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그래서 네. 예. 어땠어? 이 책을 본데 이 책도 보면 요 35년하고 겹치는 시기에 그렇지, 관한 그렇지,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 음, 사실은 논픽션에 맞아. 가까운 책입니다. 어, 그거를 봤어요. 두 음, 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또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좀 음, 있어서 음, 두 개를 보면서 또 새로운 느낌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오프라인 경험이 있었는데 요거는 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 가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오, 서대문 네. 형무소에서 그 좀 더 위쪽으로 음, 위쪽으로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멀지 않아요. 거의 뭐 음. 100m 상관에 붙어 있고요. 서대문 형무소와 알겠다. 서, 한성과학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를 참 좋아하는 게, 네, 그러니까 감옥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네, 거기가 왜 안산 둘레길 그 출발점이거든요. 맞아요. 그 안산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쩌면 가장 처음 생겼을 그 무장애 보도라 그래서 그 데크길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만들어진 곳이라서 네. 참 좋은 산책 코스인데, 갑자기 또 생각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박물관에 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갔었던 일이 생각이 음, 나더라고요. 35년하고 음. 새 여자를 보다 보니까. 야, 그치. 그게 아, 그냥 가면은, 근데 이걸 사실은 35년이나 새 여자를 읽고 만약 갔으면은 달리 보였을 거야. 그지? 예, 근데 여기 저는 순서상으로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갔다가 음, 근데 거기서 왜 갔냐면 거기 애들 체험이 있어요. 체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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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초등학생 3학년 이하 체험. 음,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임시정부에 관한 얘기를 애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까 하다가 마련한 하느냐. 만들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때문에 둘째를 데리고 거기 한 몇 주 전에 그 우리 갔었는데, 박 부장님도 진짜 아이들 데리고 다양한 그 뭔가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다니신다. 아니, 주말에 이 집에 음, 있으면 게임이나 음. 하고 이러니까 어딘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치. 그래서. 예, 거기를 갔던 기억하고, 두 책이 엮이면서, 지금 감회가 시기에, 새로웠겠네. 제가 이 읽은 두 책과 이곳은 지금 음, 시기에 꼭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음, 가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왜 근지는 아시겠죠? 근데 있잖아요. 뉴라이트라고 저는, 하는, 그렇지. 에휴, 뭐, 갑자기 진짜, 예, 하여튼, 예, 어. 근데 음, 음, 저는 음. 그 35년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솔직히 그때는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어, 어쩌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잖아요. 네, 아니,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파르티잔 뭐 활동, 빨치산 활동처럼 실제로 무슨 어디서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가끔씩 이제 테러는 있었지만, 그거를
거사를 갖다가 의거를 뭐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35년을,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저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그분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난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그러니까 계란으로 박이치기 너무나 먼. 그래서 전향을 그치.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 사람들이 왜 전향을 하게 되었을까도 보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어떤 시인이 이제 과거에 친일 이 시를 쓴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때는 이게 이렇게 해방이 될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게 이러면 되는데, 이게 수십 년이 넘어가고 나면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심지어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의 한 일부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벌써 이제 엄청 늘어났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겠냐고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근데 요 책들하고 임시정부 기념관을 갔었다. 이런 책이 있다까지만 말씀드려서, 사실 좀 더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35년은이라는 만화는 제목처럼 이 박시백 화백이 보면은 뭐 조선 왕조실록 또 고려사 이런 걸 통해서 한 시대를 전체를 다루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제 36년인데 여기는 35년이라고 돼 있는, 뭐 시작점과 끝점이 좀 다른가 봐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전체를 다룬 전집 만화고요. 저는 이제 아직 1권 중간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머리말에서 이 부분 머리말에 굉장히 작가의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작가의 말은 시작에 선조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선조가 이제 일본 왜군이 오니까 바로 도망갔잖아요. 그치. 네, 근데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의병들의 분전, 그리고 명나라 원군 파병으로 전세가 뒤바뀌던 이제 일본군이 물러났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논공 행상을 할 때, 그치. 자, 앞서 나가서 싸우고 전공을 세웠던 장수들이 아니라 선조를 호종했던 호종대 신들의 공을 더 높였다는 거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근데 여기서 주목한 건 그 이유예요. 이유가 뭐야? 선조의 체면이죠, 결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선조는 도망간 왕이었지만 그 권위와 체면을 되살리기 위한 꼼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의병들이 분전해서 이게 전세가 뒤집힌 게 아니라 왜군, 명군 때문에, 명군이 이제 도와줘서,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전쟁을 뒤집은 건 명군 때문이고, 명군에게 도움을 청하러 청해하고 자기와 같이 저 북쪽으로 갔던,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공행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작가는 이 8.15 해방이 역시 미군의 덕이다, 원자폭탄 덕이다, 우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었다. 야,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이런 논리를 사실은 비슷한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선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널리 퍼뜨린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은 사실은 기득권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일제시대 때 사실은 끝날 무렵에 뭔가 먹고, 이렇게 힘이 있었잖아, 꽤.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 사람, 근데 이게 임시정부 기념관에도 나오고, 35년에도 나오고, 새 여자에도 나오지만, 그 광복을 찾게 된 배경에는, 물론 뭐 세계대전에 그것도 있었지만 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끈질긴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 부분을 지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국내에는 선조처럼. 그러네. 지금의 뉴라이트,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배경을 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학생들이 많이 어렵지 않고 그런데 그 기념관 얘기 한번 이 기념관의 프로그램 한번 신청해 보세요. 오케이. 예. 어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그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팸플릿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 신청자들 중에 뽑아서 그 독립운동 그 거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는 투어가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그런 것도 조직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갔던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비행기 만들기예요. 비행기 만들기? 네. 그 아크릴판 같은 걸로 그 조그만 비행기를 조립하는 그런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체험인데 그걸로 이제 애들을 흥미를 끌지만 일단 딱 가면 임시정부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왜 나오냐? 왜 나올 것 같으세요? 비행기로 일본을 공격하려고 그랬나? 저기 미국에서 그 한인들이 비행학교 세운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결국 그 분들이 나중에 그 미국의 OSS하고 서울 진공작전, 맞아. 광복 전에 하려고 했던 작전 뒤에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미국 한인들이 미국에 세웠던 비행학교가 있거든요. 그 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썼던 그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어 보는 그걸로 기획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기념관에서 미와 의미를 잘 버무리셨네. 예, 재미와 의미를 잘 버무린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제로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한인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다가 비행학교까지 세우고 비행기까지 실제로 모금을 해서 또 후원을 한 분도 있었고요. 그걸 갖춰가지고 실제 전투 비행 훈련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비행사들을 길러냈다. 역사적인 사실까지 이렇게 해서 했고. 근데 그날 그거 듣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 기념관도 그래도 이제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사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불온한 활동이에요. 왜 그래? 또 다산 괜히 나는 기념관 또 예산 위축될까봐 겁난다. 떠들지 마 그렇게. 그럴까? 그래. 아니 그러지 않아. 그럴까? 다산성곽도서관에서 35년을 디스플레이한 것도 정말 요 분들이 이런 걸로 저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만 혹시라도 그분들 듣고 화들짝 놀라시면 또 아니옵니다. 그런 불측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도서관 다니면서 주제 도서 전시를 이렇게 눈여겨 보거든요. 저희 제 단골 도서관이 있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에서도 이제 매달 그렇게 주제 도서 전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사서 선생님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실 그
금요일 날 이제 사범대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사가 돼서 학교에 나가면은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요즘 젊은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좌절하는 것 중 하나가 그 학교라는 공간은 어쩌면 되게 보수적인 공간이고 네. 그리고 오래된 나이 드신 그 교사들과의 어떤 그 업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들 이제 힘들어한다. 나도 만약 일터에 나가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일의 행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 업무의 자율성을 조금씩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수업, 내가 해야 되는 수업, 정해진 틀에 박힌 수업만 하면은 마치 내가 기계의 부품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학교에다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봐라. 여기는 보니까 독서 동아리 활동이 없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독서 동아리 활동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역사 탐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청자들 데리고 제가 방과 후에 한번 뭔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아무도 안 해본 일을 아마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활동을 조직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일을 하고 달리 내가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일의 행복이다. 자, 일이 그건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그런 거 하지 마. 그 예산도 없고 그 저기 옛날에도 해보니까 별로 학생들 반응 별로였어. 괜히 저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라.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 나의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뭔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널브러져서 쉬지 마시고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라라고 했는데 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어쩌면은 그냥 이용자가 와서 자기 읽고 싶은 책 그냥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냥 대출 반납밖에 안 해주는 어쩌면 이거는 그냥 되게 기계적인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제 도서를 정하고 그러면 일단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 우리 다음 달 도서관 주제는 뭘로 잡을까? 그 주제를 잡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잡고 나면 또는 이분에게 어떤 뭔가 사적인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어. 실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님이 이번에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썼는데 봤더니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을 미는 겸 해서 그러면 그 주제들을 한번 모아볼까? 뭔가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수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면서도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 요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면 대출 반납은 사실 기계 쪽에다가 주로 해주세요, 기계로 해주세요라는 가끔 그런 또 안내도 있거든요. 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한 업무는 기계한테 맡기고 음, 사선생님들은 음, 자 어떤 책들을 숨어 있는 좋은 책들을 또는 이 그치, 시기에 읽으면 딱 맞을 책들을 골라주시는 역할 그리고 그치, 또 작가를 섭외해서 직접 만나게 그치. 해주시는 역할 또 문화 좋은 행사라든지 뭐, 책들을 잘 골라서 빨리 갖추는 그런 역할 그치. 예 그게 그걸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새 여자 얘기를 아까 그게, 예 둘 다 말한 이거 기억나세요? 내용? 잘 안 나요. 얘기해 주세요. 표지에 사진 아주 굉장히 오래전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기에 키가 음, 있는데 음, 그 음,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짧은 머리에 새 여자가 발을 담그고 있어요. 이 사진 한 음, 장이 음, 사실은 이 소설이 나오게 된 단초가 아닐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진 음, 뭐냐면 음, 여기에 나오는 여자 세 명이 사실은 음, 그 1920년대, 음, 30년대 요때 음, 음. 그 신여성 공산주의자 신여성 트로이카예요. 당시에 오, 이 오, 서울의 지식인 사회,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어, 음,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이미지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럴까 사건을 자꾸 만드는 그런 메이커 뭐라 그러죠? 오케이, 음, 예,
당시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고 이슈 메이커. 이슈 메이커. 오케이. 신여성 3명. 여기 지금 이름들이 또 좀씩 중간중간에 개명되고 이러긴 했지만 허정자, 고명자, 허정숙, 고명자, 주세죽이라고 하는 3명의 여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이 셋이 단발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직후에 청계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장소죠. 거기 가서 자, 우리 머리 잘랐어. 자, 어쩔 거야. 발을 담그고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거나 쟤들이 걔들이었어. 네, 대단한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의 한 컷입니다. 근데 이 책의 작가는 조선희라고 이름이 한겨레 21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맞아요. 그 편집장에 편집장 오래 하시고 그분요 기자 출신 그분인데 맞아요. 그 내용을 이 소설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세 분의 일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정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해요. 그렇겠지. 그 시절에 네, 진짜. 그 시절에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인 신여성으로 또 요 주변에 또 한 서너 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이분들과 엮였던. 근데 그분들이 다 시대의 그 풍운아들,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단양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이걸 뜻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이제 만났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혁명가들, 그러니까 신여성은 결국 신여성과 신남성들은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또 자기 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상해, 스펙터클한 이제 또 이 세계를 무대로 이런 데로 막 종횡무진하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예, 그 역사적 사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문헌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부 디테일. A란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사건을 두고 요 인물들은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거는 사실 상상으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소설가 역할을 한 거죠. 작가는. 그렇게 해서 나온 굳이 장르를 붙이자면 논픽션 소설? 이게 나는 지금 재밌다 생각해. 왜 우리가 그런 그게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착각하는 그게 있거든. 봤더니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동안 그때 당시에 화제여서 내가 읽었다고 착각을 했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읽은 책인 거야. 네. 그래서 잽싸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대출은 돼 있는데 예약은 없어서 바로 예약 걸어놨어. 이거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은지 저희 성북 길빛도서관도 항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동네 도서관 일단은 대출된 상태야. 그래서 난 지금 예약 걸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원래 이 통화가 끝나면은 9시에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빌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 한번 빌려보세요. 이게 그 항상 오늘은 뭐 또 그런 말 박동 있잖아요. 부장님의 영업에 또 넘어가는 날인데. 그 인생이 소설보다 더 드라마 같다. 그렇지. 근데 이 세 분의 일생은 지나치게 드라마틱해요. 근데요, 인생은 언제 드라마틱해지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화할 때예요. 그렇지. 세상이 변화할 때.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뮤지컬 중에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독립 영웅, 미국의 그 $10짜리인가 그 지폐에 나오는 분이에요. 해밀턴 그게 이제 대통령인가 보죠? 아니에요. 재밌는 게 대통령이 아닌데도 집회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의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초대 재무장관이었고 이 양반이 미국의 기틀을 이제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고아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엄마가 아주 7살인가 그럴 때, 가고 완전히 고아거든요. 네. 근데 이 해밀턴이 뉴욕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네. 뉴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 나야 돼. 독립전쟁. 우리는 독립전쟁 하면서 얘기하면서 애들이 왜 너는 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왜 전쟁일까? 딱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고아가 세상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전쟁밖에 없어.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세상이 뒤집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렇잖아요. 한번 확 뒤집히거든요. 위아래가 뒤집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새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상을 뒤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득권 중에서는 막 그러지만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일으키겠다 쉽지는 않죠. 근데 요즘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 기득권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 간다고 할 때 그거를 아니야. 그냥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 할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그 대중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단기적으로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그렇지. 새 여자라는 책의 내용은 사실 지금 시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하 소설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드라마나 영화로 담기에는 너무 근데 인물도 많고 그래서 드라마로 다뤄지면 적절하겠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들이대면 뭐 이걸 논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들이대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시류에 압도할 수 있는 너무 드라마가 너무 하나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안산 얘기도 나오고 서대문 형무소도 나오고 했잖아요. 우리 여행 코스 하나 또 제안해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하루짜리 여행. 오케이. 서대문 형무소를 가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보시고 안산 둘레길 한번 쓱 두르시고 그리고 영천시장에서 맛집 투어하시고 한번 날 잡아야겠다. 네. 가시죠. 참고로 네. 이게 저의 그 개인적인 독립투쟁의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네. 뭐냐면 네. 제가 한때 이제 회사에서 억지로 저를 저기 송출실로 보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킨 적이 있어요. 네. 나는 지금도 회사에서 그런 인사 발령을 낼 때 그냥 낸 게 아니라 그때 왜 그 창조 컨설팅 그래서 노조 파괴 공작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컨설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MBC 그렇죠. MBC는 창조 컨설팅이 창조 컨설팅 자, 내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컨설팅 했을 때 그 제안했던 조언 중 하나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노조 핵심 간부들, 집행부들을 주야간 교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주야간 교대,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공간이 겹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겹쳐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야간 교대를 해버리면 나는 저녁 5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반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그냥 낮에 근무를 했으면은 점심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또는 이제 조합 사람들 뭐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른 부서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막 뭔가 공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대 근무를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칩니다.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얘들이 나를 지금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켰는데 이런 정보 인사 발령을 냈는데 여기서 내가 견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저는 안산이고 왜냐하면 저는 그 옛날에 안산에 원래 이 자락길이 생기기 전에는 자전거 코스였어요. 안산이 MTB 산악 자전거들의 성지였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더 이상 그걸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9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안산이 자전거 코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 캠퍼스를 통해서 연세대 후문으로 해서 그 안산을 자전거로 누볐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안산을 내가 출근 코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후 5시에 내가 이제 회사 출근이면은 점심 먹고 출발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낮에 그 1시쯤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안산을 한 2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절로 가면 그 구청이 있어요. 있어요.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안산 그 끝자락에 서대문구청으로 나오면은 서대문구청 앞에 홍제천이 있거든요. 홍제천 따라 쭉 내려오면은 상암이 나와요. MBC 사옥까지 걸어갈 수가 있거든.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평일 낮에 다들 회사 근무해야 되는데 나는 평일 낮에 그 한산한 안산 자락길을 혼자서 마치 백수인 양 걷는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딱 한 4시 반쯤 도착해서 샤워 시원하게 하고 5시부터 근무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독립투쟁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뭔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은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즐겁게 살아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언젠가 싸워야 할 때 대책에 한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야, 우리 또 투쟁가 김작가. 아니 뭐 투쟁가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가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하여튼 그래요. 그 저 서대문구청 안산자락길에서 가자. 안산자락길에서 우리 만나자. 내려오는 길에 그 짜장면 집 괜찮은 집 하나 있어, 오래된 집. 진짜? 진짜 그 코스가 나왔네. 가자. 오늘 또 이제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소개드려야죠. 우리 팟빵에서 들으시는 미니 9394님 글 보셨어요? 봤어요. 팟빵 들어가 봐야겠다. 예, 도서관 소개해 주시길래 문득 생각난 곳이 있어 처음 글 남기시는 우리 미니 9394님께서 성북구 오동숲속 도서관. 여기 제가 몇 번 성북구 오동숲속 도서관.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상월곡역에서 마을버스 타거나 장유중학교 옆이라 검색해서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장유중학교. 숲속이지만 많이 높지 않아 설렁설렁 걸을만하고 작년에 개관했고 건물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진 작고 멋진 도서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곳입니다. 여기 온실처럼 나무로 만든 온실처럼 생긴 굉장히 멋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작은 카페도 있고 우리 동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만한 곳이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조금 아쉬운 점은 규모가 좀 작다는 건데, 규모는 작아도 새 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언덕 같은 산의 정상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마을버스 타시면 가실 수 있고요. 조금 등산한다 생각하시면 또 오르실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이 바로 산책로와 면에 있어요. 그 산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피곤하시면 책 읽다가 쉬면서 잠깐 돌아볼 수도 있고, 여기는 대출이 안 돼. 도서관 근처에 그게 대출이 안 돼요? 네, 이 도서관 특징이 제 기억으로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좋은 책이 많아요. 책들이 안 나가니까. 새로. 그렇겠네. 그렇구나. 가면 무조건 읽을 수는 있어. 네, 하지만 대출되고 꼭 가서 없는 읽어야 책은 돼. 없어. 그렇지. 네. 그 아이디어다. 네. 참고로 어제 제가 갔던 그 안산 성포도서관이 옆에 노족봉 공원이라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도서관 근처에 그런 산책 코스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출이 아니라 상호대차가 안 될 거예요. 상호대차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빌리고 반납하는 걸 반드시 그 도서관에 가서 해야 돼. 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오케이. 와서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우리는 항상, 나는 있잖아, 박동원 부장님과의 수다가 항상 즐거운 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또 재미있어. 원래 오늘 나는 김동식 작가 얘기하고 싶었거든? 네. 그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의 소설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준비를 막 원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 9월 22일 방송에서 김동식 작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목을 좀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